당초 민주당이 방통위원 2명을 추천했으면 애초에 궁금하지도 않을 사안이었습니다. 만일에 대통령께서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천목 방통위원으로 의결된 저를 방통위원에 임명하셨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방통위원을 추가로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통령이 여야가 임명하게 여당 할 적법하게 수 해야죠. 있으십니까? 있죠, 당연히. 문제가 없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문제 여당 없습니다. 의원도 아니 당시 이미 정부가 요청을 했고 그대로 갈 겁니다. 아이고 뭐. 제가 추천될 때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식적으로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에 거의 살인적인 검증을 받고 의결했거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를 듣겠습니다. 예, 최영두 간사님. 네, 오늘 갑작스럽게 전체를 열어서 지금 이안 사만을 어길하고자 하는 까닭은 이게 바로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부터 하고 나서 현장 조사 청문회를 하는 이런 자충수가 빚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님들은 방통위를 방문 조사한다면서 통상 국정감사 때 이용하는 대회의실이 아니라 방통위 업무를 보는 방통위가 주요 결정을 하는 심판정을 차지하는 이런 무리수를 범했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로 방통위는 어떤 의결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즉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함으로써 방통위원장 의결 구조를 마비시켜 놓고 방통위 의결로만 가능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어제 또 추궁을 했습니다. 오늘 채택하려는 14일 청문회 계획도 9일 증인 소환 요건을 못 맞춰서 뒤늦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가는 박문진 이사장이 임기를 무한 연장하겠다면서 지금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박문진 이사에 지원했다가 지금 박문진 이사로 선임되지 못한 분들이 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빨리 법원과 헌재의 결정만 나오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앞뒤가 맞지 않은 탄핵 소추해놓고 불법 증거를 찾겠다고 이렇게 지금 무리수를 강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방통위 업무도 마비되고 있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논의도 마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 청문회를 준비하기도 바쁜 시절에 지금 임기가 끝난 MBC 박문진 이사 지키기에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1분 더 드리세요. 1분. 네, 고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방통위를 대상으로 조사하겠다는 이 내용도 당초 민주당이 방통위원 2명을 추천했으면 애초에 궁금하지도 않을 사안이었습니다. 다 참여했을 테니까요. 지금도 곧바로 추천하면은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국가적 과제와 국민 민생과 직결된 통신정책 업무도 관장하는 방통위 업무 방해를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도 외면하지 말고 내일 청문회에 집중하고 또 기간 보고도 받고 합시다. 민주당이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은 곧바로 야당목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기한 탄핵소추 그리고 가처분 신청 모두 민주당 쪽에서 제기했으니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빨리 결정해달라고 촉구해 주십시오. 네, 김영 간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최영두 간사님, 만일에 대통령께서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천목 방통위원으로 의결된 저를 방통위원에 임명하셨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천 얘기를 하시는데 최영두 간사님이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보장을 하실 수 있으면 예, 추천하겠습니다.
마이크 넣어 드리시고요. 만일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도록 보증할 수 있습니까? 네, 1분 네, 하세요. 1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민희 위원장의 그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법제처가 7개월씩이나 답변을 미루었는지도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도 상임위 배정받을 때 국회윤리심사위원회에 지금 상임위 배정에 이해 충돌 문제를 심사를 합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정부에서 논의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문제는 정부가 조속히 결정해서 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차례 방통위원회에서 방통위원을 추가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통령이 여야가 임명하게 여당 할 적법하게 수 해야죠. 있으십니까? 있죠, 당연히. 문제가 없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문제 여당 없습니다. 의원도 아니 당시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근데 여기서 방통위원 전에 무슨 스타트업을 했다거나 큰 벤처의 주식을 갖고 있다거나 하면은 정말 저 재척 사유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그다음 네, 지금 우리 다 들으셨죠? 민주당이 추천하면 국회와 민주당이 인사 검증을 꼼꼼하게 다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하거든요. 예, 사무처가 아니 그래서 대통령께서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을 임명하게 하겠다고 보증하시겠냐고 물었는데, 네, 지금 마이크 넣어드리세요. 여당의 가방위 간사와 우리 여당 가방위 위원으로서 빨리 이 방통위 2인 체제를 해소하는 문제는 국회 몫을 추진해서 의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실 것인가? 이미 정부가 요청을 했고 그대로 갈 겁니다. 아이고 뭐 이거는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추천될 때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식적으로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에 거의 살인적인 검증을 받고 의결했거든요. 문제고 앞으로 지금 위원장께서 물으시는 문제는 민주당이 추천하면 임명하게 할 것이냐는 문제 아닙니까? 네. 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게 할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네, 국회의 그러면 권리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김영 간사님, 네. 그 지난 7월 31일 날 저희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 과천 청사를 간 겁니다. 검증을 위해서 간 거고요. 그때 장소를 지금 회의실에서 마치 불법적으로 점거했다는 말씀을 심판정 점거라고 했는데 저희가 최초에 10시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실에서 회의를 하라고 방통위 그 사무처에서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상황실에다가 회의 장소를 마련을 했는데 상황실은 동그랗게 배치가 돼 있어서 그 사무처 직원과 증인과 그다음에 부위원장이 앉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공간을 확보해 달라 회의실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그 회의실은 대강당이었습니다. 그 대강당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취임식했던 공간입니다. 대강당은 회의실이 아니고 대강당 그저 대강당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선 마이크 3개, 4개를 돌아가면서 쓰면서 굉장히 산만하고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 공간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희가 한 공간이 회의실입니다. 심판정이 아니라 회의실입니다. 그 회의실은 방통위에 마련되어 있는 위원회라고 있어요. 남북 방송통신교류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그 상임위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 상임위원들이 맡고 있는 위원회 회의를 하는 공간도 회의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영두 간사님이 현장을 함께 갔으면은 이런 오해나 잘못된 뉴스의 입장에 얘기를 안 하실 텐데 그거는 심판정 점거 무리수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이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심판정이 아니고 회의실에서 정상적으로 회의. 네. 1분 더 드리세요. 그리고 네. 그 1분 더 드렸어요.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도 양문석 상임위원에 대해서 3개월가량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명했습니다. 3개월 뒤에. 그다음 박근혜 정권에서 유독히 야당 상임위원에 대해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3개월 열흘 만에 국회에서 정의화 의장님이 계실 때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법제처 유권 해석을 하는 것이 무리하다라는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도 나왔습니다. 당시에 6일 만에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아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그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아울러서 고삼석 상임위원도 임명을 했습니다. 유례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만 유독히 독임제 성격을 갖고자 했던 공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시행령 통치, 그 다음에 독임제 성격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더 드리세요. 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그래서 네. 최영두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상임위원을 추천하면은 임명을 한다라고 지금 최영두 간사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대통령이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파행 운영의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용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정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해야지만 상임위원을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한두 번 당해봤습니까? 거부권도 16번, 앞으로도 또 거부권 하실 건데 거부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유, 듣다 보니 저 굉장히 억울한 상태로 7개월 7일을 보냈네요. 예. 1분 드리세요. 아니,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세요. 저희 의결하고 빨리 가야 돼서. 1분 왜냐면 김영 간사님이 저 문제에 대해서 했으니까. 네. 자, 우선에 지금 거부권이라고 하는 거부권이 아니라 국회 헌법 53조 사항에 따른 재의결권입니다. 이렇게 큰 국민적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87년 위대한 민주 항쟁으로 이룬 헌법에서 3분의 2의 의결을 재의결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치를 강조하는 까닭입니다. 또 하나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방통위원 임명이 있습니다. 이 방통위원 임명을 둘러싸고서 우리 방통위원은 매우 높은, 그러니까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정도 수준이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되는 높은 자격 요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식견도 있어야 될 뿐 아니라 공직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제가 아는 바로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부가 공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당시 민주당에서 파악하기로도 조금 기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준 것인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국회도 우리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지적하다시피 어떤 윤리적 문제, 이해상충의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고